과일을 주식으로 먹을 수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끼 식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과일로 선택하면 매우 좋은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탄수화물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환자에게 당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 탄수화물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특히 뇌에서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이죠.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렇게 자연에서 벗어난 이렇게 가공된 것들이 문제가 돼요. 자연의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아주 전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과일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탄수화물이죠. 과일의 당은 설탕이나 또 흰쌀의 전분과 아주 다릅니다. 과당과 포도당이 적절히 섞여 있고 무엇보다 식이섬유와 수분이 함께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 그리고 수분이 굉장히 핵심이죠. 사과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과 하나에는 약 2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4g의 식이섬유도 있죠. 또 나머지는 모두 수분입니다. 이 식이섬유와 수분이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사과를 먹으면 당이 서서히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오르긴 오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혈당 올라서 과일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혈당이 오르나 이것이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고 췌장을 손상시키는 혈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슐린 분비도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요. 사과의 당지수는 36밖에 되지 않아요. 73 정도인 흰쌀밥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현미라고 해도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미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과에는 크리세틴도 있고요. 펙틴, 비타민C, 칼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들어있죠. 단순히 이제 에너지, 당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항산화, 해독, 또 면역까지 올리는 아주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흰쌀밥을 그냥 칼로리라고 한다면 사과는 영양이 가득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많은 편이긴 해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약 27g의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3.1g은 식이섬유가 있고요. 수분도 있고요. 비타민 B6,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풍부합니다. 특히 이제 칼륨 같은 경우는 혈압을 조절해주죠. 근육 기능을 도와주고 부종도 줄여줍니다. 또 바나나에 들어있는 이 당분은요 저항성 전분이에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인슐린에도 큰 문제가 없고 장 건강도 개선시켜줍니다. 베리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은 매우 적죠. 하지만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는 21g 정도의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 중에 3.6g의 식이섬유와 매우 많은 양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혈관 생성도 막고 전이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베리류 과일을 먹는 것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동시에 항암제도 먹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렌지나 자몽 같은 감귤류도 매우 훌륭한 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일단 풍부하죠. 헤스페리딘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또 혈관도 보호해줍니다. 또 자몽에 들어있는 그 쓴맛, 나린진 같은 경우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암 물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먹을 수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끼 식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과일로 선택하면 매우 좋은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두세 종류를 충분히 아침 식사로 드시게 되면 에너지도 얻을 수 있죠.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효소까지 너무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 효소도 필요가 없죠. 소화도 좋고요. 몸도 가볍고 또 피곤도 사라지고 혈당 문제도 사라집니다. 상담을 받은 분들이 과일 식사를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니까 오히려 혈당이 떨어졌다. 한 105, 110까지 갔던 분도 90 정도로까지 아주 안정적인 혈당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 먹는 방법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통째로 드셔야 됩니다. 통째로 씹어 드셔야 돼요. 껍질째 천천히 즙을 내거나 갈아서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식이섬유도 씹으면서 드시게 되면 이 식이섬유도 온전히 드실 수 있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너무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밥을 꼭 먹어야 하는 암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흰밥
흰쌀밥은 주의해야 되지만 다른 모든 곡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밥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밥심으로 사니까요. 하지만 이제 흰쌀밥 대신에 통곡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통곡식은 흰밥과 함께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현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미는 벼에서 겉껍질만 벗긴 쌀이에요. 그래서 겉껍질 미강이나 씨눈이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현미에 있는 많은 영양소가 바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비타민 B군, 비타민 E나 미네랄, 식이섬유나 항산화 물질이 모두 이 겉껍질과 씨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될 때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또 현미 한 공기 약 195g에는 식이섬유가 3.5g 정도 들어있어서 흰쌀밥에는 거의 없거든요. 한 0.6g 정도 있는데 6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춰주는 거죠. 현미의 당지수는 55예요. 그래서 흰쌀 73보다 훨씬 낮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특히 현미에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갱년기 증상도 완화해주고 항산화 작용해줍니다. 피틴산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피틴산이 항암 효과도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 철분이 과다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산화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현미가 너무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계세요. 특히 위점막이 지나치게 얇은 분들이 있습니다. 현미 먹으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현미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현미를 한 단계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바꾼 발화현미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화현미는 일단 소화가 훨씬 더 쉬운 형태로 물에 담가서 싹이 틀 정도로 발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발화 과정에서 더 많은 영양소가 생겨납니다. 효소가 증가하고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이라는 가바가 증가합니다. 이 가바는 굉장히 또 신경에도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혈압도 낮춰주고 숙면을 도와주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전막 약한 분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발화 현미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현미에 비해서 소화적인 측면이나 영양적인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또 흑미도 섞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검정색 이 성분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겉껍질이 검은 보라색인 이유가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안토시아닌은 아까 포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강력한 항산화제죠.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도 보호해주고 암을 예방해줍니다. 거의 흑미의 항산화력은 블루베리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리도 굉장히 많이 제가 상담하면서 추천하고 있는 식품이에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 덕분에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면역력은 올라가고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귀리에는 쌀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오트밀을 하루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로 드실 경우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퀴노아는 단백질이 정말 풍부한 곡식이에요. 무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철분이나 마그네슘, 망간도 굉장히 풍부하죠. 특히 퀴노아는 글루텐이 없어서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이제 볶음밥 대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보리에도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리밥을 먹으면 배변이 좋아지는데 바로 그게 그 이유가 돼요. 이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귀리처럼 같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조절해주고 포만감을 늘려줘서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이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고 혈압도 낮춰주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메밀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게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 건강을 개선시켜주고요. 혈당도 굉장히 낮춰줍니다. 메밀면이나 메밀묵, 또 메밀전으로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통곡식을 잘 드시는 방법은 바로 잡곡밥이에요. 현미에 흑미, 보리, 귀리,
메밀, 수수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밥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비율은 현미를 50%, 나머지 잡곡을 50% 하면 좋고요. 이렇게 통곡식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이 없는 겉껍질과 그 신운 때문이에요. 이 영양소가 매우 중요한 성분이니까요. 꼭 통곡식, 홀그레인이라는 표시가 있는 거, 뭐 통밀, 현미, 귀리, 보리 이런 것들을 꼭 잘 드시면 됩니다. 정제된 거, 백미, 뭐 흰 밀가루, 뭐 흰빵 이런 것들을 피하면 됩니다.